110도를 기준으로 일조 시간대를 살펴보면 모든 계절에서 2시 이전까지만 일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베이 판상형은 이렇게 설계하는 겁니다. 이것 좀 제발 보셨으면 좋겠네요. 산의 남쪽이다 보니 향이 이렇게 산 아래쪽으로 나와서 고층의 경우에는 전망이 시원하게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해는 할 수 있는 수준의 분양가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격대가 어느 정도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책정된 가격인 점을 참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실거주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관악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센트CL에 대한 실거주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서울 청약이 연달아서 나왔네요. 청약 일정과 금액은 빠르게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소가 산 101번지 일대입니다. 고지대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총 997세대의 대단지이지만 청약 물량이 101세대밖에 안 됩니다. 요즘 분양가가 비싸다는 말도 너무 많이 해서 지겨울 지경인데 여기도 당연히 분양가가 비싸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최근 진행했던 상도 푸르지오에 비해 비용이 꽤 괜찮다고 느껴졌는데 저도 어느새 고분양가에 적응했나 봅니다. 이곳은 확장비와 시스템 에어컨 비용이 별도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9억은 된다고 보셔야 되고 옵션에 대한 선택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이건 다음번에 추천 옵션과 인테리어 그리고 가격까지 자세하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물량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58 타입 같은 경우에는 108동,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104동, 105동, 106동, 107동에 배정됩니다. 104동에 있는 59 타입과 108동에 있는 59 B 타입을 제외하고는 향 자체가 많이 안 좋은 편인데 동향에 가까운 남동향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조 시간에서 많이 불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사전에 각도를 측정해 봤을 때 약 107도 정도가 나왔는데 가장 비슷한 향인 110도를 기준으로 일조 시간대를 살펴보면 모든 계절에서 2시 이전까지만 일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둥 부분이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걸 보니까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로 보입니다. 58A 타입은 3베이 판상형으로 보이시겠지만 이 구조는 인지 판상형이라는 판상형과 타워형이 혼합된 구조입니다. 방의 배치는 채광이 우수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주방 창이 없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단지 배치도를 잘 살펴보시면 앞뒤가 뚫려 있는 판상형이 아니라 현관 앞쪽에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이 위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복합형 설계 구조에서 이런 구조가 많이 나오니까 판상형으로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향은 남서향으로 채광은 우수하겠지만 1층밖에 없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아파트가 구조 설계를 굉장히 잘한 편인데 욕실 하나의 크기를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샤워 부스가 없는 소형 욕실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장점이 두 가지 생겼는데 한 가지는 팬트리 공간이 확보가 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침실의 크기를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타입은 식탁을 이쪽에 배치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단점이 현관 입구에서 식탁의 의자와 거실이 한꺼번에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타입은 현관 쪽에 불투명으로 된 중문을 꼭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팬트리 공간이 따로 빠져있지 않고 침실 1과 침실 3에 발코니 공간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세탁기를 놓으려면 이 발코니 2에 놓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B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B타입은 약간 특이한데 이렇게 2베이 판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향은 남서향으로 되어 있어서 채광은 우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욕실 1은 작은 욕실이 들어가 있는 것은 동일하고요. 침실 2가 약간 작게 설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주방 옆에 이렇게 발코니가 붙어 있고 판상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주방 창도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A타입에 비해서 작은 팬트리 공간이 따로 없는데 설계 자체는 A타입보다 B타입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59 타입도 보겠습니다. 59 A타입은 1층에 한 세대밖에 없어서 많이 아쉬운데 평면을 보니까 한 세대밖에 안 남은 게 이해가 됩니다. 3베이 판상형 설계의 남동향 배치입니다. 욕실 하나를 줄이니까 공간 자체가 전반적으로 넓게 나왔고 특히 3베이 59 사이즈의 약점인 주방 사이즈가 엄청나게 넉넉해졌습니다. 식탁을 여기에 둬도 공간이 상당히 잘 나오겠네요. 얼마 전에 호반 서밋 개봉의 평면을 정말 많이 비판했었는데 조합원 한 분이 저한테 아이가 없는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설계라고 뭐라고 하셨는데 3베이 판상형은 이렇게 설계하는 겁니다. 이것 좀 제발 보셨으면 좋겠네요. 일반 청약에서 가장 메인 세대인 59 B타입을 보겠습니다. 59 A만큼은 아니지만 여기도 공간이 꽤 잘 빠졌습니다. 이렇게 식탁을 놓을 공간도 잘 마련이 되었고 59 A타입에 비해서 주방이 조금 작은 건 아쉬운 부분이지만 대신 발코니가 A타입보다 조금 더 잘 나와 있는데요. 워시타워와 분리수거 공간 등이 활용이 괜찮아 보입니다. 59 C타입도 보겠습니다. C타입은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애매한 게
5구 A, B에 비해서 주방의 크기가 많이 작게 나왔습니다. 다른 타입보다 주방이 작다 보니까 여기 있는 아일랜드에 정수기, 에어프라이어 등등 다양한 걸 올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전반적으로 설계상 특이한 부분은 많이 없어 보이는데 이 C타입의 가장 큰 단점은 구조보다는 채광입니다. 가뜩이나 동양에 치우친 남동양에 방들도 북동향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타입에 비해 채광이 너무 단점이네요. 이렇게 평면도를 살펴봤으니까 실거주 요건을 빠르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산을 깎아서 만든 지역인데 전체적인 단지의 평탄화를 잘 해둔 모습입니다. 바로 뒤쪽에 있는 벽산 블루밍 아파트가 높게 보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아래쪽의 대지를 많이 깎아냈다는 뜻입니다. 산의 남쪽이다 보니 향이 이렇게 산 아래쪽으로 나와서 고층의 경우에는 전망이 시원하게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청약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럴 경우 이 앞쪽에 있는 관악 드림타운을 바라보는 뷰가 되겠습니다. 지금 앞쪽으로 보이는 여기에 있는 빌라 영역은 봉천 4-1-3 구역으로 재개발 구역이고 현재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둔 단계입니다. 시공사는 자이로 선정되어 있고 조감도는 이렇게 나왔네요. 이곳에 입주하고 5년 안쪽으로 이곳도 아파트 단지로 변하게 되면 이 전체 영역은 신도시급 사이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악구 전체를 봤을 때도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하고 관악구가 오른쪽으로 서초구 강남구를 끼고 있는 위치로 입지적인 조건은 상당히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관악구가 저평가였던 건 이렇게 낙후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인데요. 위치 조건상으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큰 위치이기 때문에 이곳을 단지 관악구라는 행정구역에 묶어서 저평가할 만한 곳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볼 때는 분양가가 조금 높은 건 사실이죠. 교통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의 메인 노선은 관악 01 마을버스입니다. 서울대 입구역까지는 이렇게 대략 15분 정도가 소요되고 봉천역까지도 이렇게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봉천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단지를 나와서 큰 길을 건너게 되면 이곳에도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이쪽에선 이렇게 봉천역 출구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2호선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강남권, 서남권역인 구로 디지털 단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요. 7호선을 이용하면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통 자체는 매우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 교통 부분에서는 약간의 약점을 보이는데 강변북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도동을 통과해야 되고 이 상도역 쪽 부근이 항상 정체 구간이기 때문에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까지 이용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서울대 입구역 아래쪽에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를 탈 수 있긴 한데요. 이 도로가 유료인데다가 이쪽 부근의 정체도 꽤 심한 편이라서 도시고속도로를 타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군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인근에는 관악구의 명문으로 불리는 구암학군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구암초등학교가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초품화 단지가 되겠고요. 언덕을 올라가면 구암중학교, 구암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구암중학교의 문제가 과밀도가 심각해서 구암중학교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에는 이곳의 학군이 동작 관악 5학교군으로 속하기 때문에 당곡중학교, 봉원중학교까지 배정이 될 수도 있고 중학교에 따라서 고등학교의 배정도 많이 갈라지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당곡고등학교까지는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생활환경 측면도 살펴보겠습니다. 대단지인 만큼 단지 안에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독서실, 키즈룸에 카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지 앞에 이렇다 할 마트가 없다는 것은 단점인데요. 가까운 곳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봉천점이 위치해 있지만 이곳의 경사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대형마트가 없다는 점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가까운 곳은 홈플러스 사당점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거주 환경을 분석해봤으니까 가격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바로 옆에 있는 관악 드림타운과 벽산 블루밍 아파트가 직접적인 경쟁 대상으로 보이는데요. 이 두 아파트가 각각 2003년식, 2005년식의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선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악구 내에서는 이곳보다 입지가 확실히 떨어지는 신림 3구역의 서울대 벤처타운 푸르지오도 5구 타입이 7억 중반대에 완판된 것을 보면 이해는 할 수 있는 수준의 분양가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격대가 어느 정도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책정된 가격인 점을 참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교통 호재는 서부선인데
아직 교통망 발표만 된 상태이고 언제 추진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는 한강 남쪽 권역의 직장이 위치하신 분들과 여의도의 직장이 위치하신 분들에게 적합할 것으로 보이고 주변 학군도 알차게 잘 마련되어 있어서 오래 거주하기에도 적합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고분양가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아파트에 청약하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투자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도 대단지 아파트에 교통 호재도 있고 관악구의 발전 가능성을 보면 꽤 괜찮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실거주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